네, 2017년에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범 건우수로부터 도이치 파이낸셜 주식 250만 주를 주당 800원, 총 20억 원어치를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가 매수다. 그래서 시세 차익만큼 뇌물죄가 성립한다라는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서 고발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영철 검사가 2023년 3월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불기소 처분의 내용이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에 해당돼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800원에 매수한 주식은 이 도이치모터스와 우리들 휴브레인 또 미래에셋, 화면 좀 띄워주시죠. 미래에셋 등이 각각 주당 1,500원 또는 1,000원에 매수한 그런 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당 800원 거래보다 상당히 고가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주식인데, 그래서 800원에 이 매입한 김건희의 거래는 저가 매수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철 검사는 저가 매수로 볼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김건희에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김건희의 주식 거래 저가 매수액이 제대로 평가가 되는 그런 금액이라면 주당 800원에 대해서 주당 1,000원과 비교하면 5억 원의 시세 차익, 주당 1,500원과 비교하면 약 17억 5천만 원의 시세 차익 이익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차익은 당시에 중수부장, 특수부장, 또 특별검사 수사팀장, 중앙지검장 등을 지낸 윤석열 당시 검사에 대한 뇌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안은 기존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달리 윤석열과 김건희 결혼 이후의 사건으로 윤석열도 당시 경제 공동체로 뇌물죄 또는 제3자 뇌물죄의 공범의 책임에 자유로울 수 없는 이런 사안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영철 검사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이상한 논리로 800원 이 주식 거래가 저가 매수가 아니다라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 근거가 사실상 사리에 맞지 않고 매우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 당시에 이 김영철 검사가 저가 매수가 아니라고 내린 근거 중에 하나가 제3자 간의 거래가 이미 500원, 540원 등의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500원에 이 처리가 되고 800원에 처리가 되는 이 사안이 저가 매수가 아니다라고 결정을 했는데요. 근데 이 근거로 사용된 이 주식 거래가 사실상 근거로 사용할 수 없는 매우 불법적인 근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근거로 사용했던 것은 주가 조작범인 건오수와 특수관계이고 김영철 검사가 사실상 경제적 공동체라고 적시를 한, 그리고 주가 조작 과정에서 가장 큰 수익을 얻은 이승근과 김건희와의 거래를 이 근거로 든 것입니다. 그래서 김건희가 이승근과의 거래를 했던 그 내용, 그리고 이승근이 도이치모터스와 거래를 했던 그 내용 두 가지가 500원대의 주가 거래가 있는데요. 이것을 근거로 김건희의 이 주식 거래가 저가 매수가 아니다 이렇게 김영철 검사가 근거로 된 겁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이 거래는 주가 조작범이라고 공범이라고 볼 수 있는 김건희, 이승근, 도이치모터스 간에 이루어진 일련의 거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근데 김영철 검사가 일종의 법 기술을 사용을 합니다. 지금 이 각각의 거래가 마치 별개의 거래이고 김건희 여사와 무관한 거래인 것처럼 보이게 이 사실상 이 불기소 사유 결정서에 이 사실상 조작을 하는데요. 지금 보면은 불기소 사유가 2017년 6월 13일
그리고 2017년 11월 24일 거래를 순서를 바꿉니다. 순서를 바꿔서 사실상 이 두 개가 별개의 거래처럼 보이나 실상은 이것은 김건희와 이승건과 도이치모터스 사이의 일련의 과정에 있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동일한 과정의 이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혀 다른 사안인 것처럼 해서 김건희가 저가 매수를 하지 않았다는 근거를 또 다른 그들 공무원 간의 거래를 예로 들면서 근거로 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김영철 검사가 저가 매수가 아니라는 판단을 이승건을 사실상 주가 조작범으로 또 기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소 명단에서 빼면서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주는 그런 도구로 사용을 했고, 이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김영철의 고의적인 그런 행위다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따라서 이는 검사가 해서는 안 되는 직무유기이자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명백한 헌법상 규정된 검사의 탄핵 사유인 법률 위반으로서 검사의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원정 검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안을 들으셨죠? 이게 검사라면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무혐의 결정을 내리는 근거로 사용한 것이 그들과의 공범 관계에 있는 거래 일련의 거래를 근거로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것을 수사를 하는 검사로서는 어떻게 수사를 해야 되는지, 이런 수사를 가지고 불기소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검찰에서의 제19 감싸기로 사건을 덮었던 사건 내지는 그 상급자의 직권남용에 대해서 고발이나 감찰 요청을 여러 번 했던 사람으로서 참 슬프게도 좀 여러 국가배상소송, 징계치소소송 등을 다 제가 진행을 했었고 하고 있는 중인데, 검사들이 허위 공문서 작성 사례를 많이 봐요.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수사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원하는 결론을 부합되는 진술은 조서에 담고 원하지 않는 말은 조서에 담지 않고, 그리고 결정문에도 공소장에도 불기소장에도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이 봐서 검찰이 특수수사가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고 결론이 정해진 수사, 이런 것에 대해서 김영철 검사가 아니어도 검찰의 대부분이 이런 사건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 김건희 여사를 기소할 수 있는 용자는 검찰에 현실적으로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건 쭉 진행되고 있을 때 무혐의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볼 필요 없고요. 결론은 무혐의니까요. 네, 임은정 증인 다른 참고인도요.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